무슨 일이노? 왜 이렇게 시끄럽냐? 김할머니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실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요. 난이가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이를 왜 데려가? 박할머니도 나타났어요. 성구가 설명했어요. 저희 개였는데 잃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찾은 거라고요? 이장님도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순혈견이라니. 그게 얼마나 비싸길래? 난이가 물었습니다. 20억이요. 태윤의 대답에 난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 20억이라고? 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2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충남 예산군의 작은 마을, 구불구불한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한복집 난이 생활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이른 아침 찬바람이 스며들어오는 가게 안에서 이난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다리미를 들어 올렸어요. 이른한 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난이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교했습니다. 오늘도 장날이구나. 난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40년 넘게 혼자서 이 한복집을 지켜온 세월이 문득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 성만이는 벌써 15년 전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성구와 며느리는 서울에서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어요. 손자 태윤이도 중학생이 되더니 할머니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은 나이가 되었지요. 한복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 서는 날이라 평소보다 마을이 부산스러웠어요. 난이는 미리 준비해둔 나물 반찬과 김치를 보자기에 싸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늘 많은 음식들이었지만 장터에 나가면 이웃 할머니들과 나눠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할머니한테는 콩나물 무침 좀 갖다 드리고 박할머니한테는 깍두기 좀 드려야겠다. 난이는 이웃들 얼굴을 하나씩 떠올리며 반찬통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챙겨주는 것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성이었거든요. 장터로 향하는 길에 난이는 평상시처럼 길고양이들을 위한 사료봉지를 챙겼어요. 마을 곳곳에는 주인 없는 고양이들이 많았는데 난이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했습니다. 너희들도 배고프겠다 하며 늘 먹을 것을 챙겨주곤 했지요. 장터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좌판에는 싱싱한 채소들과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난이는 김할머니를 찾아가 준비한 콩나물 무침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난희 씨, 또 이런 걸 가져오셨네. 맨날 고마워서 어떡하노? 김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찬통을 받았어요. 모료 혼자 먹으면 남는 걸 어떡해요. 나누어 먹어야 맛있지. 난이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 한 모퉁이에 앉아서 이런저런 동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누구네 며느리가 시집을 잘 갔다느니 어느 집 아들이 승진을 했다느니 하는 소소한 일상들이었지만 난이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터를 돌아보던 중 난이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섰어요.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흰색 강아지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온몸이 더러워져 있고 털도 엉켜 있는 채로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어요. 저 강아지 좀 봐. 주인이 없나 보네. 난이는 김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개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키우다가 귀찮아지면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 김할머니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난이는 강아지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했지만 난이가 가져온 빵 한 조각을 내밀자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난이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니도 버림받았구나. 나랑 비슷하네.
난이는 강아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혼자 사는 자신의 처지와 버려진 강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날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난이는 계속 그 강아지 생각이 났습니다. 추운 겨울밤을 그 작은 몸으로 어떻게 버텨낼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결국 난이는 다시 장터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강아지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난이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낯선 환경에 어리둥절해했지만 따뜻한 방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 조금씩 안정을 찾는 것 같았어요. 이름이 뭐가 좋을까? 하얀 털이 복실복실하니 복실이라고 하자. 난이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난이는 복실이가 자신의 발치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서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한복집에서의 외로운 시간들이 이제는 조금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난이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실이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고 한복을 만들다가 지칠 때면 복실이가 옆에서 살짝 기대어 있어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도 복실이를 보고 이난희 씨 집의 생기가 돌아서 좋네 라며 반가워했어요. 복실이와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되면서 난이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고 털도 빗겨주면서 조금씩 복실이가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했어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둘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만났을 때만 해도 더러워진 털과 말라깽이 몸으로 초라해 보였던 복실이가 점점 본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목욕을 시켜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인 덕분이었지요. 어머, 이 개가 이렇게 예뻤나? 난이는 복실이의 털을 빗겨주며 감탄했습니다. 새하얀 털이 햇볕에 반짝반짝 빛나고 까만 눈망울이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귀는 쫑긋하게 서 있고 꼬리는 동그랗게 말려 올라가 있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복실이가 건강해질수록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불쌍한 떠돌이 개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실이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난희 씨, 저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할머니가 복실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난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저렇게 생긴 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진돗개도 아니고 외국개 같은데? 박 할머니도 끼어들었어요. 이웃들의 말을 들으며 난이도 복실이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동네에서 흔히 보던 개들과는 달랐어요. 털의 질감도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걸음걸이조차 우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난이에게는 복실이가 어떤 종류의 개든 상관없었어요. 소중한 가족이 된 것은 변함없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주말 서울에서 손자 태윤이 내려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태윤은 요즘 학업에 바빠서 할머니 집에 자주 오지 못했거든요. 난이는 오랜만에 찾아온 손자가 반가워서 맛있는 음식을 한가득 준비했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태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태윤이가 왔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난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어요. 그런데 태윤이 복실이를 보는 순간 표정이 급작스럽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복실이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이계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태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달 전쯤부터 장터에서 버려진 걸 데려왔지. 복실이라고 이름도 지어줬어. 난이는 태윤의 반응이 이상해서 의아해했어요. 태윤은 복실이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털색, 체형, 귀 모양, 꼬리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에 있는데. 네, 걔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개가 있어요. 태윤은 흥분한 목소리로 통화를 이어갔어요. 뭔 소리야? 복실이가 이상한 개라니. 난이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태윤은 할머니 앞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혹시 이 개가 어디서 온 건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장터에서 떠돌던 걸 데려온 거라니까. 왜 자꾸 그러냐? 난이의 목소리에도 짜증이 섞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우리 집에서 잃어버린 개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 집에서 개를 길렀냐? 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윤은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형부가 정말 비싼 개를 사왔어요. 외국에서 직접 들여온 순혈견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갑자기 없어졌거든요. 도둑 맞았을 거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순혈견이라니. 그게 얼마나 비싸길래? 난이가 물었습니다. 20억이요. 태윤의 대답에 난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20억이라고? 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2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네, 세인트로얄 라인이라는 품종인데 정말 희귀한 개래요. 전 세계에 몇 마리 안 된다고 하던데. 태윤도 당시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난이는 복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떠돌이 개라고 생각했던 복실이가 그렇게 귀한 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태윤의 확신에 찬 표정을 보니 마음 한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복실이는 버려진 개야. 네가 잘못 본 거 아니냐? 난이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태윤은 복실이에게 다가가서 목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에 걸린 낡은 가죽 목줄을 발견했어요. 목줄은 너무 오래되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써 있어요. 태윤이 소리쳤어요. 난이도 돋보기를 가져와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줄 안쪽에는 작은 글씨로 영어가 새겨져 있었어요. 로이얼 -13TH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로얄, 서틴스? 난이는 영어를 잘 몰라서 더듬더듬 읽었어요.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그 개가 맞는 것 같아요. 형부가 말했던 등록번호랑 똑같아요. 그 순간 난이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정말 복실이가 그렇게 비싼 개라면, 그리고 누군가의 소유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그렇게 비싼 개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럼 니네 가족들은 뭐하고 있었냐? 개가 없어졌으면 찾아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 난이가 따져 물었어요. 처음엔 찾아다녔는데 경찰 신고도 하고 현상금도 걸었어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포기했대요. 태윤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이는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순한 눈으로 난이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의 소유든 상관없이 지금은 자신이 정성스럽게 돌보고 있는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태윤아,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알겠냐? 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태윤이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이 온 가족에게 전해졌거든요. 그날 저녁부터 난이의 휴대폰에는 서울에서 온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던 가족들이 갑자기 복실이에 대해 자세히 묻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난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복실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태윤이 서울로 돌아간 지 사흘 만에 난이의 평온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명절이나 생일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던 가족들이 갑자기 모두 예산으로 내려온 것이었어요. 아들 성구와 며느리, 그리고 딸까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은 온통 복실이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다들 바쁘다고 안 오더니. 난이는 반가우면서도 의아했어요. 분명 뭔가 목적이 있어서 온 것 같았거든요. 성구는 복실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한 달 넘었지. 왜? 난이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스며들었어요. 어머니, 실은 저희가 찾던 게예요. 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형부가 정말 비싸게 주고 산 게인데 몇 달 전에 없어졌거든요. 난이는 이미 태윤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라 놀라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당연히 돌려주셔야죠.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원래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요. 돌려준다고? 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실이는 버려진 상태였어. 내가 데려다 키운 지가 언젠데 무슨 돌려주기야? 성구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 개는 정말 비싸요. 20억짜리라고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돈 이야기는 왜 나와? 난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복실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족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전략을 바꿨습니다. 딸이 나서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애착을 가지실 줄은. 하지만 법적으로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라니? 난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버려질 때는 어디 있었냐? 내가 안 데려왔으면 죽었을 텐데.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몰랐으니까요.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신고도 했고 현상금도 걸었어요. 현상금? 난이가 되물었어요. 500만 원이요. 그것도 받으실 수 있어요. 성구가 덧붙였습니다. 난이는 가족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화가 났어요. 복실이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복실이는 팔 물건이 아니야. 내 가족이라고. 그때 복실이가 난이 곁으로 다가와 몸을 비비며 보호받고 싶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마치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말이지요. 난이는 복실이를 품에 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안 줘. 니들이 제대로 못 키웠으니까 버려진 거 아냐?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성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라고요. 저희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법정에서 보자. 난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그건 말이에요. 난이는 며느리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당황했어요.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말했어요. 유기된 반려동물도 원래 주인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요. 그럼 왜 진작에 찾으러 안 왔어? 난이가 따져 물었어요. 딸이 대답했어요. 저희도 몰랐으니까요. 태윤이가 우연히 발견한 거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온 것이었지요. 김할머니가 먼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노? 왜 이렇게 시끄럽냐? 김할머니가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복실이를 데려가겠다고 해요. 난이가 억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실이를 왜 데려가? 박할머니도 나타났어요. 성구가 설명했어요. 저희 개였는데 잃어버렸던 거예요. 지금 찾은 거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원래 주인이 있으면 돌려줘야지라고 했고, 어떤 이는 버려진 걸 나네 씨가 살린 건데 왜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장님도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상황을 설명하자 이장님도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은 처음 보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소유권 증명 서류도 다 있고요. 그때 딸이 복실이의 목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소리쳤어요. 여기 있어요. 로이얼 마이너스 13th. 정말 우리 개가 맞아요. 목줄 안쪽에 새겨진 글씨를 본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렸어요. 확실히 뭔가 특별한 표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난이는 점점 궁지에 몰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복실이는 내가 키웠어. 한 달 넘게 정성껏 돌봤다고. 성구가 지갑을 꺼내서 돈을 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사료비랑 병원비 다 계산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현상금 500만 원도 드리고요. 돈 가져가. 난이가 소리쳤어요. 복실이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가족들은 난이의 완강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며느리가 다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어르신이 안 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난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강제 집행이라니. 니들이 내 복실이를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는 거냐? 마을 사람들도 점점 난이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원래 주인이라지만 너무하는 거 아냐? 복실이가 얼마나 잘 컸는데. 하지만 가족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개는 정말 비싸고 저희에게도 필요해요. 성구가 말했어요. 난이는 복실이를 더욱 꼭 안았어요. 복실이도 불안한 듯 난이의 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실아, 괜찮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난이는 복실이를 달래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예산의 모텔에서 묵으며 작전회의를 벌였습니다. 난이의 완강한 반대로 복실이를 데려가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다시 난이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난이는 변호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뭘 하려는 거냐?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는 분명히 원래 주인이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혈통서, 등록증, 구입영수 중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난이가 따져 물었어요. 유기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원래 주인이 확인되면
반환해야 합니다. 유기된 시점부터 계산해도 법적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있어요.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성구가 나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정성껏 키워주신 건 알아요. 그래서 사례금도 드리려고 하고요. 사례금이라니. 난이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복실이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게는 저희 가족에게도 정말 소중해요. 형부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 그럼 왜 잃어버렸어? 난이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딸이 대답했어요. 산책 나갔다가 목줄이 끊어져서 도망갔어요. 그때부터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 분실신고서도 있고 현상금 공고문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기록도 다 있어요. 난이는 서류들을 보며 당황했어요. 정말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복실이는 안 줘. 난이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때 김 변호사가 조금 더 강경한 어조로 말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나오시면 법정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져요. 법정이든 어디든 상관없어. 난이도 지지 않았어요. 이때 복실이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헥헥거리며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었어요. 복실아, 왜 그래? 난이는 깜짝 놀라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복실이는 계속 괴로워하며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증상이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딸이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복실이를 데리고 마을의 동물병원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수의사는 복실이를 자세히 검진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수의사가 말했어요. 검사 결과 복실이는 선천적 심장 질환이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수의사의 진단이었어요. 수술비는 얼마나 들어요? 성구가 물었어요. 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의사가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선뜻 수술비를 내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성구가 말을 흐렸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며느리도 핑계를 댔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도 아이들 학원비 때문에. 난이는 가족들의 반응을 보며 실망했어요. 그렇게 자기들께라며 찾아가겠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술비는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내가 낼게. 난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큰 돈을. 성구가 말렸어요. 복실이 목숨이 걸린 일인데 돈이 문제냐? 난이는 화를 냈어요. 난이는 은행에 가서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돈은 나중에 요양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복실이는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난이는 매일 병원에 가서 복실이를 돌봤어요. 그런데 복실이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가족들의 태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수술비는 내지 않으면서 다시 복실이를 데려가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저희가 데려가야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뭐라고? 난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술비는 내가 냈는데? 그건 저희가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성구가 말했어요. 나중에라니? 지금 당장 복실이가 아플 때는 외면하더니 나아지니까 다시 데려가겠다고? 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변호사가 다시 나섰어요. 어르신, 수술비를 내셨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원래 주인의 것이에요. 병원에서 이런 실랑이가 벌어지자 수의사도 난감해했어요. 가족 간에 이런 문제는 처음 봅니다. 걔를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병원 직원에게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난이가 병원에 가보니 복실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어디 갔어요? 난이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아, 가족분들이 어젯밤에 퇴원 수속을 하고 데려가셨어요.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이라니? 나는 왜 연락 안 했어요? 난이는 당황했어요. 보호자 명단에 아드님 이름도 있어서. 간호사는 곤란해했어요. 난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어젯밤에 병원 직원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말이에요. 아마 보호자 등록을 조작했거나 거짓말을 한 것 같았어요. 복실아. 난이는 빈 병실을 보며 무너져 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난이는 텅 빈 마당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복실이 없는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밥그릇과 장난감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었지만 난이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한 달 넘게 가족처럼 지낸 복실이를 이렇게 빼앗겨버린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원래 주인이라지만 너무하네. 김할머니가 분개했어요. 수술비까지 내게 하고 데려가다니. 박할머니도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미 복실이는 서울로 떠난 후였습니다. 난이는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만 있었어요. 생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복실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난이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한복집 문도 닫아둔 채 손님이 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난이 씨, 이러면 안 되는데.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복실이도 중요하지만 몸 상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난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복실이 없는 집은 너무나 썰렁했고 혼자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난희 씨 댁 맞나요? 네, 그런데요. 난이가 나와서 대답했어요. 아드님께서 이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는데 확인차 왔습니다. 중개업자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난이는 귀를 의심했어요. 누가 매물로 내놨다고요? 성구 씨요. 여기 서류에 있는데. 중개업자가 서류를 보여주었어요. 난이는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아들 이름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 확실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난이는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성구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너 이 집 왜 팔려고 하냐? 난이가 다그쳤어요. 어머니, 실은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을 팔겠다는 거냐? 난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집값으로 좋은 곳 알아보겠습니다. 성구는 마치 당연한 일인 양 말했어요. 난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복실이를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집까지 팔겠다니요. 내가 언제 요양원 가겠다고 했냐? 여기가 내 집이야. 난이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복실이도 없어지고. 성구의 말에 난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복실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심기를 건드렸거든요. 복실이는 왜 또 이야기에서 나와? 난이가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상심하시는 것 같아서요. 차라리 환경을 바꾸시는 게. 성구는 핑계를 댔어요.
난이는 아들의 진짜 속셈을 깨달았어요. 복실이를 빼앗아 간 것도 집을 팔겠다는 것도 모두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복실이 데려간 이유도 돈 때문이지? 난이가 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성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거구나. 난이는 허탈했어요. 복실이도 집도 다 돈으로만 보는 거구나.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도 성구가 변명하려 했지만 난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된 것도 억울했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난이 씨, 집 파신다는 소문 들었는데 사실이냐? 아들놈이 마음대로 내놨어요. 난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디 갈 데가 있냐?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요양원에나 들어가라고 하네요. 난이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이웃 할머니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난이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너무하네. 박 할머니가 분개했어요. 복실이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김 할머니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손자 태윤이 나타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 집에 들른 것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죠? 태윤이 물었어요. 난이는 태윤에게 집을 팔게 된 경위를 설명했어요. 태윤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 집을 팔겠다고요? 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내 아빠가 그랬어. 난이가 슬프게 대답했어요. 태윤은 한참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뭘 도와주겠다는 거냐? 난이가 물었어요. 법적으로 싸워야 해요. 복실이도 되찾고 집도 지켜야 해요. 태윤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난이는 태윤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은 자신의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복실이를 구했고 수술비도 내셨잖아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부터 난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에게 당한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복실이도 되찾고 집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난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태윤의 도움으로 난이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지만 난이에게는 희망의 끈이었어요. 할머니, 용기 내세요.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태윤이 난이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어요. 상담을 맡은 젊은 변호사는 난이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할머니, 복실이를 구조하신 경위와 돌보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난이는 처음 장터에서 복실이를 발견했던 순간부터 수술비를 대신 낸 일까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증거 자료가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랑 수술비 영수증은 있어요. 태윤이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승산이 있습니다. 실질적 양육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정말요? 난이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어요. 네, 버려진 상태에서 구조하여 치료하고 돌본 것은 중요한 증거입니다. 특히 생명을 구한 수술비를 부담한 것은 강력한 근거가 되죠. 태윤이 신이 나서 물었어요.
그럼 복실이를 되찾을 수 있어요? 법정에서 다투어 볼 만합니다. 다만 증인이 더 필요해요. 할머니가 복실이를 돌보는 모습을 본 사람들 말이에요. 나니와 태우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장님이 먼저 나서 주었습니다. 당연히 나니 씨가 복실이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는데 이장님이 흔쾌히 승낙했어요. 김할머니와 박할머니도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 복실이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말이야. 동네 수의사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어요. 복실이 치료 기록을 다 제공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애쓰셨는지 의료진이 다 알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탄탄한 증거 자료가 모였습니다. 나니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어요. 복실이를 되찾을 희망이 생기니까 예전 기운이 돌아온 것이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서울에 있는 가족들은 소송장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설마 나니가 법정까지 갈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가 정말 소송을 걸었네. 성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법적으로 우위에 있잖아.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서울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식욕도 떨어지고 계속 우울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며느리가 의아해했어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 성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실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한편 예산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난이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소송 준비를 위해 마을 회관에서 회의도 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이장님이 말했어요. 복실이 사진도 많이 찍어놨잖아. 그것도 증거가 될 거야. 김할머니가 제안했어요. 태윤이 정리한 자료는 정말 방대했어요. 복실이와 함께한 일상 사진부터 병원 기록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윤이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 나니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태윤이 대답했어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나니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참 복이 많구나. 나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변호사도 준비 과정에서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는 건 처음 봐요. 할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알 수 있어요. 드디어 법정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두고 최종 판단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태윤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난이도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복실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소송 준비를 하면서 난이는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어요. 가족들에게 당한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거든요. 이제는 안 뺏겨. 내 식구는 내가 지킨다. 난이는 다짐했어요. 한복집도 다시 열었습니다.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지만 무엇보다 일상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난이 씨 기운이 돌아와서 다행이네. 손님들이 반가워했어요. 네,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난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법정에 서는 날이 다가올수록 난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복실이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가정법원 앞에 서니 난이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70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태윤이 할머니의 팔을 붙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괜찮다. 복실이를 위해서라면.
난이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니 상대편 가족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성구와 며느리, 딸까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 옆에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할머니. 우리 편이 훨씬 많아요. 태윤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난이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이장님, 김할머니, 박할머니, 동네 수의사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시다니. 난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당연하지. 우리 다 난이 씨 편이야. 김할머니가 격려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자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반려동물 양육권 분쟁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이게는 명확한 소유자가 있는 순혈견입니다. 혈통서와 구매 영수증, 등록증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서류들이 제출되자 재판장이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확실히 법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더불어 분실신고와 현상금 공고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원래 주인에게 반환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자신만만했어요. 이제 난이 측 차례였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는 유기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구조한 것입니다.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치료하고 돌본 실질적 양육자입니다.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어요. 수의사가 증인으로 나섰어요. 복실이가 처음 왔을 때는 영양실조에 털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난희 씨의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건강을 회복했어요. 의료 기록과 사진들이 제출되었어요. 처음 비참했던 모습과 건강해진 후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장님도 증언대에 섰어요. 난희 씨가 복실이를 얼마나 아꼈는지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산책시키고 좋은 음식 해주고 그런 건 일시적인 보호일 뿐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법적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태윤이 증인으로 나선 것이었어요. 증인은 양측과 어떤 관계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저는 원고 측의 손자이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상대편 가족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태윤아, 너 뭐 하는 거야? 성구가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재판장이 제지했어요. 태윤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복실이가 사라졌을 때 저희 가족은 며칠만 찾아보고 포기했어요. 정말 소중했다면 그럴 리 없잖아요. 계속 말해보세요. 재판장이 격려했어요. 복실이가 아팠을 때도 아무도 수술비를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만 평생 모은 돈을 깨서 살려주셨어요. 태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 복실이를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구가 일어나려 했지만 변호사가 말렸어요. 이미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재판장이 양측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었어요. 원고 측 변호사는 여전히 법적 소유권을 강조했어요. 감정적인 문제와 법적 문제는 다릅니다. 소유권은 명확합니다. 난이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법은 단순히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언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태윤이가 정말 용감했어요. 변호사가 격려했어요. 우리 태윤이가
난이는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드디어 재판장이 돌아왔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본 법원은 피고 이난희에게 복실이의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재판장의 선고가 떨어졌어요. 우와.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다만 원고 측에게는 방문권을 인정하되 피고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장이 덧붙였어요. 난이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복실아, 할머니가 이겼다. 태윤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원고 측은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확실히 이길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거든요. 항소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선구가 말렸어요. 그만해. 이미 충분히 창피했어. 선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이장님이 말했어요. 이제 복실이 데려오기만 하면 되겠네. 네, 내일 당장 서울로 가겠어요. 난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사람들이 환영 인파를 일었어요. 축하합니다. 잘하셨어요. 난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난이가 인사했어요. 그날 밤 난이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내일이면 복실이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복실이도 곧 할머니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판결이 난 다음 날 난이와 태우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복실이를 데려오기 위해서였어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떨렸습니다. 할머니, 복실이가 할머니 알아볼까요? 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당연히 알아보겠지. 우리가 얼마나 정이 들었는데. 난이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구의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복실이 어디 있냐? 난이가 곧바로 물었어요. 안방에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말을 흐렸어요. 난이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복실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복실아. 난이가 부르자 복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의 정적 후 복실이는 난이를 알아보고는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와랄 하며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복실이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난이는 복실이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복실이도 난이의 얼굴을 핥으며 그리움을 표현했습니다. 한 달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복실이가 여기서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우울해했어요. 태윤이 안타깝게 말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난이가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성구가 나타나서 어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난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집 매매권은 취소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사세요. 성구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난이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어요. 복실이만 데리고 예산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복실이는 내내 난이에게 붙어 있었어요. 다시는 떨어지기 싫다는 듯이 말이에요. 복실아,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난이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예산역에 도착하자 깜짝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 현수막까지 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복실이 돌아왔다. 난이 씨 수고했어요.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복실이도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김할머니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복실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 박할머니도 기뻐했어요. 집에 도착한 복실이는 마당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자신의 밥그릇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예전처럼 난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역시 집이 최고지? 난이가 복실이에게 물었어요. 복실이는 왈 하고 대답하는 듯 짖었어요. 그날부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난이는 다시 한복을 짓기 시작했고 복실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활기를 되찾았어요. 한 달 후 마을에서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복실이는 마을 마스코트로 선정되어 큰 인기를 끌었어요. 복실이가 우리 마을의 스타가 됐네.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축제 무대에서 복실이는 여러 재주를 부리며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안기, 손 내밀기, 돌기까지 완벽하게 해냈어요. 우와, 복실이 정말 똑똑해.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난이는 무대 아래에서 복실이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이런 행복한 순간을 위해 그 모든 싸움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윤도 방학 때마다 내려와서 복실이와 함께 놀았어요. 할머니와 복실이의 일상을 사진으로 담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죠. 할머니, 복실이 때문에 할머니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태윤이 말했어요. 정말로 난이는 복실이와 함께하면서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어요. 매일 산책을 나가니 몸도 건강해졌고 복실이를 돌보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한복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는데 복실이 이야기를 듣고 특별히 찾아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희도 유기견을 입양하려고 해요. 젊은 여성이 말했어요. 그래, 좋은 일이네. 버려진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가족이 필요하거든. 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복실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마을에서도 유기동물 보호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1년 후, 난이의 한복집 앞에는 복실이 쉼터라는 작은 간판이 생겼어요. 유기동물들을 임시 보호하는 공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정말 대단해요. 복실이 한 마리로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드셨네요. 태윤이 감탄했어요. 복실이가 가르쳐 준 거야.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말이지. 난이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난이는 복실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복실이는 난이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실아, 네 덕분에 할머니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복실이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해질녘 마을에 노을이 내려앉았고 한복집 마당에서는 할머니와 강아지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실이가 난이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진짜 가족의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마을 전체로 더 많은 유기동물들에게로 퍼져나갔습니다. 고마워, 복실아. 네가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해. 난이의 마지막 말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의 막이 내렸습니다.